반갑습니다. 저는 내각협의에서 지구학을 담당하고 있는 권층 최석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개성교육과정, 개성교육과를 하는데 특히 지구학에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이과원들 중에 아직도 바탕 선택을 확정짓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바탕 선택 과목을 대통령께서의 팀을 두 가지 꼭지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할 겁니다. 일단 교육과정 전천사를 보시면 이렇게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횟수가 벌써 여러 차례입니다. 지금 2011학년도 개정은 이 2015학년도에 교과서에서 입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미 갑작스럽게 교과서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바뀐 교과서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보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개정이 강조를 하느냐, 개정했을 때마다 큰 플루크츄에이션이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 통합과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가는 동안 저는 지구과학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지구학이 별로 선택도 안 했고 굉장히 쉬운 과목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그 과정이 바뀌면서 어려워질 거라는 걸 예측하고 심화편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서 천문 특강 같은 것들을 강화를 시켜서 저의 수강생들만 대박이 터졌던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유출 아니냐까지 의심을 가졌을 정도인데 저는 이런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정확한 예측은 바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했다. 그리고 오랜 수능만을 강의한 노하우를 통해 얻어진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명히 올해는 개정이 있는 해입니다. 뭐냐면 회의에 룰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뀐 룰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라는 관성이 젖어가지고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면 아마 대비 아웃풋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개정된 룰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개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교수학습 방향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여러분과 우리 수험생들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승량 병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씩은 교육 때문에 학생들한테 너무 어깨심을 벌어주자라는 취지로 교육과정이 바뀐다라고 홍보성 내용이지 절대 학습량 줄지 않았습니다. 출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학습량을 요구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한 배제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나 화학과는 달리 지구과학은 좀 외우면 된다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과서를 구성하는 교수들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암기를 배제한 채 이렇게 통합적 사고라든지 탐구 능력이라든지 그에 유용한 문제 해결 능력에 초점을 맞춰서 이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문항이 소재로 활용되어지고 평가의 방향성이 어떠한지는 대략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문적 동향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다, 최근에 화성의 착륙에 성공했다, 이런 과학적 이슈들까지도 수능에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소재 활용도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영어 선생님도 설명하셨지만 이게 어느 정도 파급이냐면, 영어 지문을 EBS나 교과서 외 지문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파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과 소재 이외에도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험의 중요성도 굉장히 강조가 되어지는데, 이과 어머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 화, 생까지는 문제의 7할, 8할이 탐구 수행, 즉 실험과 관련된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은 연구 방법이 연역적으로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실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 위주다 보니까 실험의 중요성이 매우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른 박탐 수준으로 실험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게 저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에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올해까지 EBS 연계가 계속 유지되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교과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교육과정에서는 지구학이 크게 두 개의 단원이 있었고요. 크게 보시면 지구라는 세 개의 단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천문이라는 단어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결국은 천문 단원을 두려워하고 천문을 극복하지 못해서 지구학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큰 단원이 세 단원으로 분리됩니다. 고체지구, 대기양, 그리고 우주입니다. 이것만 보고 네 개의 단원이 세 개로 줄었으니까 내용 감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 첫 번째, 두 번째 대단원은 지난 교육과정에서의 지구 단원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눈여겨볼 거는 해양 정도가 꽤 심화가 된 거지만 사실은 전 교육과정에서 해양 파트가 너무 축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내용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바뀐 교육과정에서도 앞쪽 두 개의 단원보다는 결국은 우주 단원이 변별력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라면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우주 단원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가 빠졌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빠졌어요. 좌표계와 태양계 전체. 이게 그 전 교육과정에서 G2에 있던 내용이 G1으로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밤하늘의 좌표를 긋고 시간과 계절에 따라서 결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읽은 후에 공간적인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절대로 극복할 정도는 한계가 있던 어려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왜 하필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저게 목격이 되어지느냐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거 싹 빠져버리고요. 오히려 요게 들어갑니다. 뭐냐? 바로 천체 물리와 우주 물리예요. 자, 그렇다면 천체 물리 이런 것들은 HR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빅뱅 우주론 들어보셨죠? 아니면 요즘 핫한 다크 에너지, 암흑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려워졌다는 얘기냐, 쉬워졌다는 얘기냐? 예, 저는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수능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빠진 내용이 훨씬 어렵습니다. 답을 맞추기에는요. 현행 교육과정에서 많은 지구학 강사들한테, 선생님들한테 G1이 쉬워요, G2가 쉬워요 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G2가 더 쉬워요라고 말씀을 해오셨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G1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극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빠져버렸으니까 결국 새 교육과정의 우주단원은 쉬워졌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소재 자체가 원체 어려운 내용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대학교 과정을 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알아먹을 만큼의 문제만 내려왔던 거예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아인슈타인급 얘기들이 우주 깊숙이 안전대사까지 들어가는 복잡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 지구학이 지금 곧 소개하겠지만 지금 사실상 핫한 과목입니다. 선택자가 많습니다. 변별력을 줘야 됩니다. 결국은 이 소재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자, 바뀐 교육까지는 어떻게 또 할 건지 제가 수능 등급 컷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화생지입니다. 1컷이 47474742입니다. 무슨 얘기죠? 저도 올 수능만큼은 지구학이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뜻입니다. 42점까지가 등급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예상 컷이었는데 뚜껑에 보니까 생원은 이 컷이 41점이었어요. 무슨 얘기죠? 3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내년 등락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2등급 컷을 보셔도 마찬가지 지구학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고전적으로 지구학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선택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올 수능 문제를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암기라든지 단순 기출 정리라든지 소위 말하는 찍기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출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데이터를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원리를 알아야 스스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정말 원칙적인 얘기,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졌어요. 잘한 출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예,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키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벼락치기 안 되고요. 단수단기 안 되고요. 꼭꼭 짚는 쪽집게가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쪽으로 출제의 경향이 완전히 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찍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메가스터디 대표 대장의 아들을 찍어줬어요. 1000 정도를 주면 저는 움직여요. 저보고 깜짝 놀라서 그러거든요. 싫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분 좋게 가르쳐주세요. 찍어서 난 근데 그거는 3년 전 얘기예요. 3년 전 얘기라고요. 지금은 안 된다고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과탐 선택과 관련한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학문적 선호도, 그 다음에 나의 미래의 전공과 진로,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나는 서울에 꼭 가야 되겠다. 그럼 무조건 토를 선택하셔야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3학년 1학기 때 어느 과목 나가니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잡겠다. 나가서 분수까지 대비하겠다. 등등 여러 가지 판단의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는요. 닥치고 대입 전형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해라. 네가 아무리 물리가 좋아도 등급이 낮으면 낮게 나오면 안 된다. 네가 생명과학 외우기 싫다고 나 생명과학 싫다 해도 등급이 잘 나오면 생과를 선택해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애들도 바뀝니다. 빨간 피가 아니라 파란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에요. 시력원은 때려주고도 안 합니다. 따라서 학문적 선호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교육학적으로도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하도록 권장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선택 완전히 고정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엄청나게 자괴감을 느껴도 됩니다.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간이면 우리 애는 어느 두 과목으로 대학을 갈 거야 라는 게 픽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뀌면 망합니다. 폭망합니다. 그냥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 좋은 일을 해주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처절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면 절대로 바꾸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데이터는 교과부에서 절대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대형 회사의 1000 단위의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과생들의 과탐 조합이에요. 생원, 지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도 많고요. 화지, 물지, 치약, 원이 거의 대세를 이룹니다. 근데 이런 조합은 올해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잠깐만 보실게요. 지금 2017학년 수능에서는 생물원하고요. 생투가 선택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2017학년도. 18학년도에는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지구학 1하고 지구학 2가 가장 선택자가 많았어요. 2019학년도에는 또 조금 바뀌어서 이번에 2에서 생투가 가장 선택자가 많은 과목이었고 이번 수능에서는 역시 마지막 해니까 큰 변화 없이 지원, 생투의 선택자가 많았습니다. 원 과목이 전반적으로 많고 2 과목은 현저히 선택자가 적은 거 아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겁니다. 올해 데이터인데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이에요. 제 기준으로는 이게 정상이죠. 이게 정상이죠.
늘어나는 거는 비정상이죠. 왜 지구학의 선택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포기자가 있으니까요. 2에서 포기가 나오니까요. 그 포기자들이 생물이나 지학으로 오는 겁니다. 이번에 그 2 과목 관련해서 선생님들과 말씀 나눠봤는데 2의 등급컷이 올라가서 난리가 아닙니다. 등급컷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쉽게 출제됐던 얘기일까요? 선생님 이구동성으로 지금 2 과목의 출제 난이도는 매우 어렵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등급컷이 그렇게 올라가느냐? 47, 48 올라가느냐? 왜죠? 이거죠. 왜? 누가 떨어져 나갑니까? 잘하는 애들 떨어져 나갑니까?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2 과목에서 남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그야말로 전교 1등만 남는 거예요. 각 학교 1등들만 남아서 전국적인 진검승부를 하는 게 2 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들어가서는 큰일 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구학 원이 이것도 마지막 그 교육과정이니까 변화가 적었던 거예요. 작년에는요, 6평, 9평, 수능, 지구학이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인원수가 팍팍팍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과목 변경자들은 그야말로 천사들입니다. 왜? 절대로 바꿔서 성공한 꼴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년 강의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얼마나 상처받고 고민하고 갈등해서 어쩔 수 없이 갈아탔겠습니까? 하지만 이 문화생 또는 2 과목의 선택자들이 왜 하필 지구과학으로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려볼게요. 국수 등급합이 8에서 10등급이 낮게 되는 보통 중위권이라고 해요. 국수형 보통 2, 3, 3, 3, 3 이렇게 받는 학생들.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그런 학생들 중에 너 과탐 1등급 있어? 당연히 국수형이 2, 3등급인데 탐구 1등급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있습니다라는 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과목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과목이 있어요. 너 과탐 2등급 있어? 네, 있어요. 원이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지구학과 생명과학이 조금 더 접근하기 또는 등급을 따기에 유리하다라고 통계가 입증해 준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요. 왜 그렇지 않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구학이 만만하고 쉬운 중하위권 과목이 있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학생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도 중간에 지구학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갈아타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요. 왜 망할까요? 자, 지금 서점에다 의체 전용강의 데이터입니다. 의체 안에 실제 합격생 중 지구학 1 또는 지구학 1 한 과목이라도 선택한 학생들이 비율이 3분의 1이에요. 의대 합격생 중에는 25%, 치대학생 40%, 한의대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 아니면 G2 선택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중하위권 학생들만의 놀이터가 아니라 의대 갈 최상위권 학생들까지도 대거 영입이 돼서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과목이 지구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중하위권이 2, 3등급까지 끌어올리기에는 괜찮은 과목이에요. 하지만 그 학생들이 등급을 올리기는 요놈들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가 많은 모의고사를 통해서 통계처를 해봅니다. SPSS나 세스 프로그램 돌려보면요. 문화생들 중에 지구과학이 시간과 난이도가 가장 낮은 반면에 완강과 효점이 유리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인공지능도 이런 식의 결론을 내려줘요. 쉽다. 분량도 적다. 그래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조합이 유리하다. 예. 오늘 제 설명을 잘못 들으셨네요. 1등급 받기 유리한 과목이 아니라고요. 2, 3등급 받기에 너무너무 유리한 과목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어머니들은 우리 학생들이 2, 3등급 받는 목적으로 학원에 보내시지 않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보냅니다. 그냥 무료 강의 EBS 듣고 혼자 공부해라. 누가 해도 3등급은 뜨지 않겠냐? 우리의 목표는 1등급 이외입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 철학이 지구과학만 해서 1등급 받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하셔야 됩니까?
수명이 중요하지 왜 탐구가 중요합니까? 지구과학은 이런 장점 때문에 빨리 1등급 찍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과목에 돌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이 계시다면 한 과목은 지구과학으로 가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또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간에 바꾸면 남 좋은 일 시킨다.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는 바닥을 깔아주고 위에 있는 애들의 표점과 퍼센트를 더 높여주는 남 좋은 일만 하니까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선택을 신중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구과학이라는 산의 1등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뭐 추가 합격이 됐네 어쩌네 이런 학생들 또 있고요. 또 집안이 초상집 분위기에서 기숙형학원이 좋아요, 심해학원을 보내야 되나요 하는 이 재수를 고민하는 집도 있을 거고요. 우리 어머니들처럼 예비 고3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밑 작업들이 굉장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루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로 가더라도 1등만 받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이 이렇게 만만할까요? 아닙니다. 이 산이 겨울철 눈 덮인 설산으로 바뀌어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바뀐 교육과정에서 출제인 트렌드가 완벽하게 흐려져 버린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가 됩니까? 이 지구과학이라는 산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혼자는 힘들 거예요. 그 전문가를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 이 사람은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제공 안 드릴게요. 제가 가장 오래 했고요. 메가스터디 크리티카를 한 7년간 훈련을 했어요. 작년부터 강의를 거의 끝났고 지금 인강은 거의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영재고라든지 과거애를 거의 제 손 거쳐서 서울에 다 갔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단 강의 커리큘럼은 개념부터 시작해서 실전 모의고사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강좌는 미리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독립된 교재로 나가니까 중간에 들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커리가 우리 고3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딱딱 맞추는 거예요. 겨울방학이라고 첫 모의고사인 3월 합평, 그 다음에 6평, 9평에 딱딱 맞춰진 강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수능 대박 확신을 합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은 지나가는 문과 학생들을 붙들고 풀어보라 그래도 15문제를 맞추는 쉬운 과목이 맞습니다. 맞다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하지 않고 만만하게 접근하는 학생들은 영원히 19개, 20개의 만점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게 오히려 함정이라고.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6개나 맞췄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방 만점 받겠네라는 착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과목이 지구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셔야 되고요. 한 번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나 문제 풀이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 뇌피셜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지구과학은 소재가 다양하고 쉽게 말해 잡학스럽다 보니까 선생님 이거 아니었어요 라고 자기만의 원리, 창조기, 새로운 이론들을 갖고 문제를 푸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교육 모토는 절대로 빠른 길은 없다입니다. 있으면 불공평한 사회고 비정상적 사회입니다. 빠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단지 바른 길로만 안내를 할 겁니다. 우리 목동 지역에 제가 일요일날 강의를 따랐어요. 우리 미래 탐구에만 강의를 합니다. 일요일 오전반, 오후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유주에서 잡평이가 빨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요도 빠졌습니다. 네, 그게 G2로 올라갔을 거예요. 예.